나이 들수록 어떻게 살아야 품격이 흔들리지 않을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살아있는 20가지 지침이다. 이 가르침의 목적은 단 하나, 내일부터 그대의 삶이 조금이라도 단단해지는 것이다. 첫 번째, 사실을 보라. 실사구시를 습관화하라. 감정과 소문이 아닌 사실로 판단하라. 이 다산이 평생 추구한 것이 바로 실사구시다. 사실에서 진리를 구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짜 정보가 넘친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대가 사실에 집중한다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사실을 보면 두려움이 줄고 선택이 또렷해진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사실 3가지, 추정 3가지를 나누어 적어보라. 이것만으로도 그대의 판단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두 번째, 지금 쓰는 것이 배움이다. 메모하라. 이 다사는 평생 기록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다. 기록하지 않으면 배운 것이 사라진다. 기억은 흐릿해지고 깨달음은 날아간다. 하지만 기록하는 순간 그 지식은 그대의 것이 된다. 수많은 저서를 남길 수 있었던 것도 끊임없이 기록했기 때문이다. 메모는 기억을 붙잡아 실천으로 옮기는 도구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하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휴대폰에 오늘 배운 한 줄 노트를 만들고 매일 한 줄씩 적어라.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세 번째, 마음을 씻어라. 감정을 다스려라. 화와 서운함이 쌓이면 판단이 흐려진다.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도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리면 자신만 해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스린 감정은 힘이 된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몸의 변화와 함께 마음도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감정이 흔들릴 때 지금 느끼는 감정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속으로 묻고 10초간 호흡하라.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다. 네 번째, 검소함을 지켜라. 절제하라. 검소함은 가난이 아니라 집중의 선택이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길 때 품격이 선다. 어려운 시기에도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다. 물질이 많을수록 마음은 어수선해진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결정은 어려워진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둔다면 삶이 단순해지고 목표가 명확해진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쌓아온 것들 중에서 진짜 소중한 것만 골라내야 한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한 달에 비우기 3가지를 정하고 즉시 행하라. 구독, 물건, 약속을 말이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5번째, 하루의 중심을 세워라. 루틴을 만들라. 루틴은 의지의 낭비를 줄이고 삶의 방향을 지켜준다. 어떤 상황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던 것은 그것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루틴이 있었기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의지력은 줄어든다. 그렇기에 루틴으로 의지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좋은 루틴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생을 만든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기상 직후 15분 루틴을 고정하라. 물 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오늘의 우선 한 가지를 말이다. 작은 루틴이 큰 변화의 시작이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 보자. 지금까지 5가지 지침을 전했다. 사실을 보고 메모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루틴을 만드는 것.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부터 바로 세워라.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고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길이다.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겠는가? 6번째, 배우되 현실에서 써라. 공부는 쓰기 위해 하라. 이 다산의 학문은 실용을 추구한 것이다. 책만 읽고 끝나는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해야 비로소 지혜가 된다. 수많은 저서를 쓴 이유도 사람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침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나이가 들수록 실용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삶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지식만이 살아있는 지식이다. 지식은 써야 힘이 된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읽은 책, 들은 강의에서 한 가지만 골라 오늘 바로 적용하라.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가져온다. 7번째, 관계의 중심을 바로 세워라. 경계하라.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는 다르다.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간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면 결국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된다. 모든 관계에 동일한 정성을 쏟을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불편한 부탁에는 지금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라. 명확한 경계가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 8번째, 가족을 우선하라. 가장 가까운 공익을 지켜라. 이 다산의 애미는 집안에서 시작되었다. 존중어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꾼다. 멀리 있는 타인을 사랑하기 전에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사랑하라. 가족이 가장 그리웠던 순간들이 많았다. 아내와 자식들의 안부가 늘 마음에 걸렸다. 그때 깨달았다. 진정한 공익은 가족이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족에게 무례한 사람이 어찌 남에게 예의를 지킬 수 있겠는가? 가족을 소홀히 하면서 사회에 봉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오늘 저녁 가족 한 사람에게 감사한 문장을 메시지로 보내라. 작은 정성이 큰 사랑을 키운다. 9번째,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협력하라. 혼자 빠른 것보다 함께 멀리 가라. 신뢰는 위기에서 드러난다.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다.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배려,
제자들의 변함없는 신뢰, 가족들의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든다. 신체적 능력도 떨어지고 정신적 체력도 약해진다. 하지만 좋은 동반자가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이번 주 한 번 누군가의 일을 조용히 도와주고 이름을 남기지 말라. 진정한 협력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10번째, 약속은 생명이라 여겨라. 신뢰를 비축하라.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큰 기회를 부른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는다. 수많은 작은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면서 조금씩 쌓여간다. 하지만 한 번의 배신으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어려운 시기에도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평소의 작은 약속까지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신뢰가 더욱 중요해진다. 젊었을 때는 능력으로 부족함을 메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이 된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이번 주에 미룬 약속 하나를 먼저 지켜라. 전화, 입금, 피드백을 말이다. 작은 약속부터 지켜라. 그것이 신뢰의 시작이다. 자, 2번째 5가지. 지침을 마쳤다. 배운 것을 써라. 경계하라. 가족을 우선하라. 협력하라. 약속을 지켜라. 이것들은 모두 관계에 관한 지침이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젊었을 때는 혼자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하지만 무작정 의존하지 말고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만들어가라.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주고받는 관계만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11번째, 말보다 문장을 남겨라. 서면을 남기라. 말은 흩어지고 글은 남는다. 글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힘이다. 많은 저서를 남긴 이유는 후세에 내 생각을 정확히 전하기 위해서였다. 말로만 하는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된다. 하지만 글로 남긴 가르침은 원래 의미가 보존된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는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흐릿해진다. 그렇기에 더욱 기록이 중요하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분노, 결정, 부탁은 5줄 내로 정리해 보내라. 글로 정리하면 생각이 명확해진다. 12번째, 시간은 돈보다 귀하다. 시간 예산을 짜라. 돈은 잃어도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오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것은 시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했다.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나를 관리한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히 사용해야 한다.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급한 일에만 쫓기면 정작 중요한 일은 놓치게 된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하루 24시간 중 집중 2시간 블록을 캘린더에 고정하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13번째, 몸을 관리하라. 건강은 의무다. 아파서 쓰러지면 그대가 지키던 모든 가치가
함께 무너진다. 어려운 시기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때문이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무리 좋은 뜻을 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젊을 때 무리했던 것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7시간 수면, 하루 20분 걷기, 가공식품 줄이기를 체크리스트로 운영하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삶을 만든다. 14번째, 작은 경제 독립을 이루라. 비상자금을 분리하라. 품격은 통장 구조에서 나온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품격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다. 어려운 시기에도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검소하게 살아 비상자금을 마련해둔 덕분이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원칙을 지킬 수 있다. 돈 때문에 타협하는 순간 품격이 무너진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의료비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손대지 않는 통장을 별도로 만들고 자동이체 10%를 설정하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힘이 된다. 15번째, 욕망의 한도를 정하라. 쓰임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갖고 싶은 것을 줄여야 정말 필요한 것을 지킬 수 있다. 욕망에는 끝이 없다.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이 욕심난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많이 가지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온다. 어려운 시기에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시간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이번 달 사지 않을 것 3가지를 선언하고 주변에 알려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 3번째 5가지. 지침을 마쳤다. 서면을 남기고 시간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돈을 모으고 욕망을 절제하라. 이것들은 모두 자기 관리에 관한 지침이다. 중년 이후에는 외적 성취보다 내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 젊었을 때는 밖으로만 향했다면 이제는 안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흔들리게 된다. 몸과 마음과 돈을 단단히 관리하는 자가 진정한 어른이다.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 16번째, 늦게 핀 꽃이 오래간다. 늦은 시작을 두려워 말라. 위대한 저술, 상당수는 중년 이후에 나왔다. 40이 되어서야 진정한 학문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에 인정받으려 급급했지만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비로소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때가 아니라 태도가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나이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하느냐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더 깊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미뤄둔 일 하나를 20분만 착수하라. 오늘 20분이
내일의 경로를 바꾼다. 시작이 반이다. 17번째. 실패를 학습 데이터로 바꿔라. 재시도하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법의 제거다.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 자신도 처음에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한 분야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어려운 시기에 발견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다. 실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최근 실패에서 다음엔 이렇게 할 것 3가지를 뽑아 메모하라. 실패를 분석하면 성공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 18번째. 명예를 지켜라. 정직하라. 정직은 속도가 느리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이유는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거짓말로 얻은 이익은 언젠가 들통난다. 하지만 정직으로 쌓은 명예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난다. 나이가 들수록 명예가 더욱 소중해진다. 돈이나 권력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지만 명예는 죽어서까지 남는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회피하고 싶은 사실 하나를 오늘 바로 인정하고 정정하라. 작은 정직이 큰 신뢰를 만든다. 19번째. 끝을 준비하라. 유언의 정신을 갖추라. 마무리를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도 단정하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죽음을 의식할 때 삶이 더욱 소중해진다.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공부하고 저술했던 것은 후세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항상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렇기에 더욱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유언을 쓰라는 것이 아니다. 유언의 정신으로 살라는 것이다.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살아라. 오늘부터 실천하라. 자필로 내가 지키고 싶은 삶의 원칙 5가지를 써서 보관하라. 자신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결이다. 20번째. 오늘을 축복하라. 감사하라. 감사는 현실을 바꾸지 않아도 현실을 견디는 힘을 준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작은 것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음에,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건강한 몸에, 가족의 안부 소식에 감사했다. 감사는 선택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저주가 된다. 나이가 들수록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많아진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지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감사는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밝다. 불평과 원망은 자신만 병들게 한다. 하지만 감사는 자신과 주변을 모두 밝게 만든다. 오늘부터 실천하라. 잠들기 전 감사 3가지를 소리내어 말하거나 적어라. 작은 감사가 큰 행복을 부른다.
마지막 5가지. 지침을 마쳤다. 늦은 시작을 두려워 말고, 실패에서 배우고, 정직하게 살고, 끝을 준비하고, 감사하라. 이것들은 모두 인생의 자세에 관한 지침이다. 나이가 들수록 결과보다 과정이,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해진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가지느냐가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진다.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성숙이, 빠른 성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더 의미 있다. 인생의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 그대여, 이제 20가지 지침을 모두 전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사실을 보고, 메모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루틴을 만들어라. 이것이 자기관리의 기초다. 배운 것을 써라. 경계하라. 가족을 우선하라. 협력하라. 약속을 지켜라. 이것이 관계관리의 핵심이다. 서면을 남기고, 시간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고, 돈을 모으고, 욕망을 절제하라. 이것이 생활관리의 지혜다. 늦은 시작을 두려워 말고, 실패에서 배우고, 정직하게 살고, 끝을 준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인생 자세의 완성이다. 기억하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지식은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비로소 지혜가 된다. 오늘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라.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된다. 내일 또 하나를 실천에 옮겨라.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다. 나도 하루아침에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성장해왔다. 특히 어려운 시간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성장의 시간이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험이 그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왔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그대의 자산이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면 나이가 들어도 빛날 수 있다. 반대로 의미 없이 살면 젊어도 늙은 것과 같다. 그대의 남은 인생이 더욱 단단하고 품격 있게 되기를 이 다산이 간절히 바란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매년을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진정한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대가 이 지침들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든든하다. 혼자가 아니다. 나도 함께하고 있고 이 가르침을 듣는 많은 분들도 함께하고 있다. 서로 격려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아름다운 길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젊었을 때의 성취욕과 경쟁심보다는 지혜와 평온이 더 필요하다. 그대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그것이 인생의 완성이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다. 몸은 늙어도 마음만은 항상 젊게 유지하라. 호기심을 잃지 말고 배움을 멈추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 그것이 나이 들어도 빛나는 삶의 비결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라는 것이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라. 그래야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세상과도 화해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다. 그대의 인생이 아름다운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20가지 지침이 작은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고 알찬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